안녕하세요. 희수자연학교 앵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유아기 한글 학습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한글 교육 시작 연령은 만 3세, 즉 한국 나이로 5살 정도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나 빠른 경우에는 생후 1년부터 한글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과의 첫 만남을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지에 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들이 있는데요. 이 책들은 김용근 교감 선생님이 쓰신 아이들이 살아있는 교육과정과 선생님은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박규현 선생님께서 쓰신 하늘에서 온 글, 한글, 현직 선생님과 함께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을 저희도 참고했고 그 이외에 인터넷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된 많은 책들을 교사들과 함께 읽고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면서 사실 저희도 우리 이거 나름 지편전 같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이것을 오늘 영상은 세 가지 그 섹션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한글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한글을 처음 만나는 전조잡기 아이들의 특성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글을 전조잡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한 실제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글이 얼마나 멋진 글인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극찬했거든요. 그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펄벅은요,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전 세계에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했고요. 콜롬비아 대학의 게리 레드야드 교수는 한글은 가장 진보된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화학자 베르나 사세는 한국은 발음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문자 체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제임스 맥컬리 교수인데요. 한글날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글날을 기념한다는 그 루머가 진짜이냐 아니냐에 대한 소문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임스 맥컬리 교수가 직접 인터뷰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게 영상에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글자인 한글을 전 세계 언어학계가 찬양하고 한글날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다. 그래서 이분은 한글날에 강의를 하지 않고 그때 함께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는 한글은 아주 논리적인 문자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한글을 보시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딱 맞습니다. 자판 자체가요, 요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엄청 빨리 이렇게 문자를 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세계 언어학자가 주목하는 그 한글의 가장 뛰어난 점은 익히기 쉽다는 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이 끝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익힐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쉽게 익히는 편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문맹률이 낮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 문맹률은요 더 계속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미세한 발음 차이도 표기가 다 가능해요. 일본에는 맥도날드를 같이 발음하잖아요. 맥도날드를 일본에는 마크도나르도, 그리고 중국에는 마이당로우, 그리고 한국은요 여러 가지 표기도 다 가능해요. 그 원어민들의 미세한 발음 차이 있잖아요. 맥도날드, 맥도널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이렇게 그런 미세한 발음 차이도 표기 가능하게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 한글은 모든 일을 위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국제문해상을 제정했거든요. 4종류의 문해상 중에서 세종대왕 문해상이 대표적인 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을 제정하고 보급해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과 문해율을 보유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세종대왕의 역사적 문해 공정을 기리기 위해서 상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그리고요,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부족은요, 그 부족의 말을 표기할 때 한글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말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훈민정음의 어제서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1번과 2번 두 가지의 책이 보여요. 어떤 것이 훈민정음일까요? 1번에 보면 한자로 훈민정음이라고 써 있고요. 2번에 보면 그 익숙한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 부분이 한글로 써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훈민정음 해례본일까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국보 70호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간송 전형필 선생님께서 일제시대에 한글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는 그 일제시대 때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송 전형필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사들이는 일을 하셨는데요. 물론 엄청난 부자셨어요. 그래서 해례본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 시가로 한 1억 정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간송 전형필 선생님께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만한 값어치를 줘야 된다고 10배를 주고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한글을 말살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훈민정음 해례본, 우리나라의 이 글자를 만드는 그 원리가 들어있는 해례본을 피난을 갈 때도 소장하고 있었고, 그렇게 보관을 잘 했기 때문에 해례본이 이 땅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란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2번은 뭐냐면요. 서강대에 소장되어 있는 훈민정음을, 한자로 된 훈민정음을 이제 비로소 한글로 번역한 책이에요. 말하자면 번역본이죠. 한글 번역본, 그것을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세종대왕께서 왜 내가 굳이 중국말 한자를 써도 되는데 한글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어제 서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죠. 자,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렇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이 글자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알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요. 영화에서 나왔죠. 대중들을 개돼지 취급하면 된다고. 그게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도 그렇게 발언해서 엄청나게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그렇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적당히 백성들이 무식해야 통제하기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글자를 누구나게 보편적으로 열리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 세종대왕은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또한 방이 붙었어요. 뜻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 방이 뭐라고 붙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방의 내용은 역병이 창궐하니 신속히 이곳을 떠나시오 라는 방이 붙었는데요. 읽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러서 역병이 엄청나게 번졌어요. 세종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찌 방이 붙었는데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였단 말이냐.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 많은 한자를 아침에 일어나면 모심고 밥 먹기 바쁜데 어찌 우리가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익힐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세종대왕은 그것을 보고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을, 우리나라 말로 된 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죠. 또한 한글은 자질 문자라고 읽었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소리의 특성을 보여주어 글자의 모양만 보고도 소리를 짐작할 수 있는 문자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훈민정음에는 정음과 정음 해례편으로 나누는데요. 사실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다 만드시고 집현전 학자들은 그것을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해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음편에 보면 세종대왕의 어제서문, 그리고 각각 초성, 중성, 종성에 어떻게 글자를 쓰고 그것은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인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음 해례편에 보면 더 그것을 풀어서 초성의 중성의 종성의 합자의 글자를 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자래까지 들어 있습니다. 한글이 자질문자라고 했죠. 그 창제 원리에 보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고 했습니다. 이응이 목구멍, 기역이 어금니, 니은이 혓소리, 시옷이 입소리, 그리고 미음이 입술소리. 각각은 이 기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글자의 기본 글자에서 서로 획을 추가해서 그리고 나머지 글자가 완성됩니다. 각각의 기본 문자에서 하나씩 둘씩 획이 추가되어서 더 많은 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자질문자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글자마다 세종대왕은 그 글자에서 나타나는 그 성질들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목청소리는 목구멍이 허하고 통하는 소리가 들어가게 했고요. 그리고 어금니 소리 기역은 야무지고 실한 느낌, 그리고 혓소리 니은에는 구르고 날리는 소리, 그리고 입소리 시옷에는 부스러지고 걸리는 소리, 입술 소리 미음에는 넓고 크고 머금은 소리를 넣었습니다. 훈민정음에 보면 글자 하나하나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발음기관, 소리가 나는 그 발음기관의 성질, 그리고 그 발음이 나온 발음의 성질, 그리고 음량 오행 중에서 자음에는 오행이 들어가 있어요. 각각의 소리마다 오행을 넣었고요. 그리고 오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철과 방위까지 훈민정음 해례본에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깊이 있게 이렇게 글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음은 천, 지, 인 3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단순 모음 그리고 이중 모음까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과학적이라서 정말 쉬운데요.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세계의 어떤 언어보다 더 깊이를 담으셨습니다.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은 이 한글을 처음 만나는 전조잡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